저는 오늘 일산에 오래 사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오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진짜 일산, 진짜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아닙니다. 저는 2005년부터 일산에서 부동산 일을 시작했고요.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때마다 일산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저는 그 역사를 현장에서 다 겪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일산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봤고, 저 또한 2008년에 완전히 무너져서 부동산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무너졌습니다. 2010년, 15년 또다시 내려갔을 때도 현장에 있었고요. 호재가 들어올 때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반복을 2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돈 번 사람과 못 번 사람의 차이를 저는 다 알게 되었고요. 저 자신도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몸으로 겪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0년 넘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문총 코리아랜드 인생부동산 정병리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 기억하세요? 2015년 킨텍스 꿈의 그림 분양할 때 애지인들이 와서 샀어요. 일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양권을 던져버리셨어요. 여기가 뭐가 돼? 이 허허벌판에 킨텍스 앞에 옆에 아파트가 뭐가 올라? 그분들이 던진 분양권들 애니인들이 피를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2019년 입주장 때요. 킨텍스 인근에 사시는 분들 프리미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애지인들이 사서 들어왔어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일산에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었습니다. 애부인들이 다 가져갔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다 피 1000, 2000 받고 파시고, 그거를 애지인 분들은 몇 개씩 사셨던 거죠. 그런데 2021년 산승기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서야 일산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들어오신 건데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애지인들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고 일산 사시는 분들은 매스컴 보면서 팔고 계십니다. 20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떨어지고 2010년까지 안 오를 때 2012년도에 또 애지인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2016년, 17년도에 또 일산 사는 사람들이 샀고요. 늘 이게 애부인들이 먼저 와서 집값을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옆에서 눈에 보이니까 그때 일산 사는 사람들이 또 애부인들이 팔고 가신 집들을 사셨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양치기 소년처럼 지금 느끼신다는 거죠. 또 저 소리야. 맨날 지금 오른다고 일산을 해놓고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동이 없잖아. 아직까지도 유튜브들은 떨어진다고 하잖아. 아직까지도 다른 지역들은 다 오르는데 일산만 안 오른다고 하잖아.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저 또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계속 이거를 이렇게 똑같은 말을 번복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는 일산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일산에 아무리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27일 GTX를 계속 이야기하면 그만 우려먹으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은 전혀 미동이 없게 느껴지니까 왠지 제가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일산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느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현장 분위기들을 다시 한번 리바인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재가 들어오고 호재가 말할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나고 대통령 선거가 들어올 때마다 일산은 늘 핑크빛이었거든요. 킨텍스 삼전시장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들어온다. 한혜종이 들어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왔지만 막상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전혀 삽도 뜨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게 2018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킨텍스, 지텍스 A 노선이 타당성이 되면서 3전 시장이 지금도 짓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벚꽃동이나 이런 데 지금 장항지구의 모든 보상들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저는 이제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는 일산은 오를 일만 남았고 그동안의 일산의 분위기는 없어질 일만 남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는 분들은, 외지인들은 오히려 믿고 들어오시는데 현지인들은 안 믿는 분들이 더 많고, 부동산을 또 오랫동안 20년 30년 하셨던 분들도 안 믿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통화하는데 일산은 부동산, 다른 부동산에 가면 일산은 떨어진다고, 일산은 지금 들어와도 안 된다고, 그리고 파시라고 금매로 내놓으신 물건들은 오히려 지금 안 팔면 더 옛날처럼 또다시 손님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제가 또 전화를 걸면은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왜 일산을 오른다고 자꾸 말씀하냐고. 일산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일산에 중개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생각이 정말 틀렸나? 또 고민을 해보지만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GTX-A 6월 27일이 지나고 그리고 이 9월, 10월, 11월, 12월이 지나면 물론 지금처럼 다른 지역들처럼 활활 타오르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의 이런 바닥 다지기는 끝났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고점까지는 올라가 있지 않아도 지금의 30-40%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20% 이상은 정고점으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패턴을 다 겪은 사람으로서 지금은 그때와 너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패턴이 끝나서 이 지금의 구리랑 계속 비교하지만 구리의 지금 느낌이 날 수 있는 거고요. 강명의 느낌. 그리고 분당에 오늘도 제가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분당에 계시는 분들에게 신분당선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분당선이 2011년에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당 사람들도 믿지를 않았거든요. 용인수지가 2016년에 이 신분당선이 개통됐는데도 용인수지를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용인수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용인수지에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분당에도 들어갑니다. 그게 먼저 전철이나 이런 교통이 좋아진 다음에 들어갔지 먼저 들어간 지역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GTX A 하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킨텍스 3전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런 가정들이 지키면서 앞으로 지금 장항지구에 이 기업들이 들어올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2015년 그 다음에 18년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2018년도에 GTX A 노선이 땅 팠는데 이제야 개통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D 노선, C 노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B 노선, C 노선 가서 10년 견딜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눈앞에 2달 뒤에 있는 개통을 먼저 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어느 정도 누릴 것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지금 가격이 그 입주 초기 수준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일산이 이제는 그리고 재건축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그제 다른 유튜브에서도
일산은 재건축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지역보다 평지인데다가, 그리고 지금 재건축 이야기를 하면은 물어봅니다. 분담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킨텍스에 35평이 15억까지 갔던 것들이 12억 선에 있는 건데, 이런 물건들이 지금 제일 좋은 지역에 일산의 누사믹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32평이 지금 7억도 안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로 지어지면 어떻게 가격이 될까요? 적어도 15억에서 20억은 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인근의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지역에 새 아파트가 지금 형성이 됐을 때 가격을 생각을 하지 않고 분담금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 아파트에 살아보시거나 입지를 보신 분들은 지금 일산이 재건축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리고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대상이 된다는 것은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지 프리미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세 변화가 아니고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GTX A 3단계가 6월 27일에 개통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100번을 말해도 여러분들에게 혁명이라는 겁니다. 일산에서 동탄까지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7년에 삼성역도 일단은 한승로가 개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완전히 2027년만 돼도 강남역까지 20분이면 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산에 20년 동안에 그동안에 오르고 내리고 번복하면서 이제야 모든 것들이 하나의 도시가 새롭게 형성된다는 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여질 때는 정말 늦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굴이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내가 1년 전에 샀으면 4억, 5억을 먹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이 구리에서도 잠실까지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8호선이 별내선에서 개통이 된다고 해도 느낌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구리를 모두 말하는 거는 잠실에서 구리를 가려면은 20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리에 기업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앞으로는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리 선점한다는 게 10년 전의 선점이 아니고요, 1, 2년 전에만 선점을 해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킨텍스, 원시티, 꿈의 그림 모두 지금 바닥 다지기가 끝나가고 있고, 쥐엄역, 인제 후고, 마두, 백마,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바닥 다지기가 끝나고 나면은 풍동, 식사, 가자, 탄현, 중산 이런 물건들도 하나씩 온기가 퍼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신 분들,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 서기에 병 읽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6월 1일 종부세 때문에 파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보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대출 연장권도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분들, 지금 오피스텔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의 이 다주택자들 분이 대출 연장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놓으셨던 분들도 지금 매물이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매도 문의보다는 매수 문의가 확실히 늘고 있고요. 애지인들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19년 그랬던 것처럼 일산분들도 이제는 정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외부에서 노후된 아파트라 안 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 분당도 지금 30년 됐지만 노후된 지역이어서 거기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나요? 평촌이 노후된 지역이어서 떨어지고 있나요? 일산만 노후돼서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라고 퀘션 마크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에 오래 사신 분들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더 버티시기. 다른 지역 오를 때 너무 많이 속상하시고, 다른 지역 3배 갈 때 올랐다 떨어져서
이걸로 가지고 아무 데도 사지 못한다고 지금 패닉 상태에 있으신 분들, 내가 그때 왜 여기 샀을까? 그때 팔고 다른 데 갈 걸.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팔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텨 오셨는데요.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라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1호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모든 흐름과 데이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20년 동안에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그리고 저 또한 그 안에서 망해보고 7번의 부동산을 옮기면서 7번의 이사를 다니면서 그 구석구석에 교통의 편리성, 왜 집값이 여기는 돌 오르는지, 왜 늦게 옮기가 오르는 건지 모두 구석구석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7번의 부동산을 옮기면서 오픈을 했다는 거는 다른 지역들도 그 지역에서 적어도 2년에서 4년을 현장에서 해봐야지만이 그 지역을 구석구석 알 수 있거든요. 왜 여기가 집값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의 지역이 무슨 호재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왜 여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유들이 정확히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자산을 지켜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를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냥 2005년부터 20년 동안 일산에서 부동산 중개업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쭉 역사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 또한 지금도 공부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게요. 지금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세금의 변화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요, 앞으로 경매 시장이 또 뜨거워질 거라고 봅니다. 서울의 막판에 영끌에서 들어가신 분들, 사업자 대출 받고 대부업체 대출 받으신 분들 아마 못 견디신 분들 많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너무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재명 정권 때도 그렇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임대사업자들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공부들을 그때그때 해놓지 않으면 과거의 세금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산이 재건축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재건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손님들에게 어떤 패턴으로 갈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담금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는데요. 분담금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새 아파트 분양받는 거 평당 3천만 원 갑니다. 그런데 내 지역에 이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여러분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시겠습니까? 내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이 분담금을 내고 분양받아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것도 캐션마크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분들도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의 기준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이익이 날 수 없습니다. 순간에 운으로 내가 이익이 날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거를 모르고 들어가면은 나올 때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지 않고 남들이 말할 때 그래서 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남들이 영끌해서 들어갈 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판단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 정보가 노출되었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하락장에 들어가서 하락이 될 거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하락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상승장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상승장으로 들어가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항상 어느 거든지 양면성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속성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튜버들이 말하는 내용에서도 내가 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내가 판단이 들어가서 들으면은 들린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이 부동산만큼은 어떤 유튜브들이 말을 해도 들리지만 반대로
주식 이야기를 한다거나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운 좋아서 그 순간 얻을 수는 있지만 또다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역사를 제가 직접 몸으로 느끼고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패턴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망해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일곱 번의 부동산을 직접 오픈해서 각 지역마다 취업, 후곡, 탄연 직접 살아보고 모든 그 지역에서 저는 부동산을 옮길 때마다 또 그 지역에서 집도 제가 얻어서 살아봤거든요. 왜? 살아보지 않고 그 지역에서 또 일만 하면은 그 지역을 구석구석 모릅니다. 동선이라는 게 내가 살아봐야지만이 슈퍼가 어디에 있는지, 역까지 몇 분을 걸어야 되는지, 학교까지 몇 분을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백화점까지 몇 분을 걸어야 되는지, 몇 분을 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이 AI에게도 물어보기만 한번 정보가 나오잖아요. AI에게 이 일산에 집을 사려면 어딜 사야 돼? 일산에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건 어디야? 하지만 그 정보가 다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이 떨어졌을 때는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고요. 많이 올라갔을 때는 많이 또 올라간 이유도 있지만은 외지인들이 와서 많이 또 올려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금요일은 늘 제가 좀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 보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이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잘 안 정해진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든지 말하는 게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든지 또 벌려고 마음먹으면 벌 수 있지만 그 버는 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망하지 않는 구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앞으로 우리가 70살, 80살, 90살, 100세 시대까지 그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는 기준을 내가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많은 말들을 했는데요.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가지라는 겁니다. 타이밍으로 운이 좋게 한두 번은 그게 만들어 갈 수 있지만은 절대 그 운이 계속 따라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또 집을 매도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잘 못 정했다고 하시면은 전화 주시면 기준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